나미비아는 대조적인 모습과 길들여지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영토는 끝없는 모래 언덕이 있는 사막부터 야생동물이 번성하는 오아시스까지 이릅니다. 모든 구석구석에서 독특한 풍경과 인상적인 야생동물, 그리고 오랜 전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미브 사막이 대서양과 만나고 사막 코끼리가 건조한 땅을 돌아다니며 바위 조각은 과거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켈레톤 해안에서 에푸파 폭포까지 나미비아는 모험가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문달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런 인상적인 장소 중 몇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시작해! 우리는 나미비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야생동물 지역인 에토시아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1907년에 설립된 이 공원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자연보호구역 중 하나이며 잊지 못할 사파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요 목적지입니다. 면적은 22,000제곱킬로미터가 넘으며 사자, 코끼리, 코뿔소, 물소, 표범 등 유명한 빅 5를 포함하여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에토시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에토시아 펜이라고 불리는 광활한 소금 사막으로 공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흰색 사막입니다. 11월에서 4월 사이의 우기에는 이 건조한 풍경이 얕은 호수로 바뀌어 수천 마리의 분홍빛 플라밍고가 모여들어 놀라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 11월까지의 건기에는 호수가 사라지고 동물들이 물웅덩이에 모여 야생 동물을 관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 공원에는 동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웅덩이가 30개 이상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이러한 물 공급원은 코끼리, 기린, 얼룩말,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 하나인 검은 코뿔소를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장소가 됩니다. 사진작가에게는 이때가 이상적인 시기이지만 먼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 청소 장비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에토시아를 탐험하려면 전지형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문객이 안전하게 멈춰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잘 표시된 산책로와 전략적인 관람 지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원 안팎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롯지와 캠프에서는 물웅덩이를 바로 볼 수 있어 방에서 나오지 않고도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선택은 야간 사파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간 투어와는 달리 이러한 견학에서는 표범, 하이에나, 코뿔소 등 낮에는 찾기 힘든 동물들을 한창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진정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잘 수 있는 캠프도 있습니다. 이 공원은 가족끼리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많은 숙박시설에서는 야생동물과 자연보호에 대한 교육활동을 포함한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에토시아는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에게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에토시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은 다양한 풍경입니다. 대부분의 땅이 건조하고 메마르지만 초원, 모판숲, 가시투성이,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지역이 있어 다양한 동물 종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식생의 대조로 인해 각 하이킹 코스가 독특해지고 공원에서 300종 이상의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에토시아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무엇을 보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기에는 풍경이 더 푸르고 새끼동물도 많지만 목격 가능성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기에는 동물들이 물웅덩이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의 큰 무리를 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에토시아에는 야생 동물 외에도 강력한 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현지 사회를 방문하고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 거주해온 두 민족인 힌바족과 헤레로족의 전통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나미비아의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에토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모험, 자연, 보존이 결합된 독특한 경험입니다. 하루 사파리를 하든 하룻밤 투어를 하든 아니면
무릉덩이가 내려다 보이는 롯지에서 휴식을 취하든 이 놀라운 국립공원에서는 항상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미비아와 앙골라 국경에 있는 독특한 장소인 에푸파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쿤강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입니다. 이 폭포 체계는 1km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특히 우기에는 강이 유량이 늘어나고 물이 더 거세게 쏟아져 내려 인상적인 광경을 선사합니다. 에푸파라는 이름은 흰배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떨어지는 물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작은 폭포에서 물이 최대 60m 높이로 떨어지는 이곳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곳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는 주변 지역을 하이킹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된 바오밥 나무와 사막 식물 사이의 길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하이킹을 하면 현지 식물과 동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근처 언덕 꼭대기에서 놀라운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풍경의 대조도 또 다른 매력입니다. 한쪽으로는 강두기 야생 무화과나무 등 잎이 무성한 나무로 뒤덮여 있고 다른 쪽 방향으로는 건조한 사막이 시야를 지배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지역은 사진을 찍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며 특히 일출이나 일몰 때 하늘의 색깔이 물에 반사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추천할 만한 또 다른 체험은 조류 관찰입니다. 에푸페는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나미비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종이기도 합니다. 강둑에서는 외가리, 아프리카 물수리 등 여러 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폭포로 인해 형성된 천연 수영장이 있으며 그곳에서 수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일부 구간은 위험한 흐름이 있거나 악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 가이드에게 어느 구역이 안전한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 방문 또한 에푸파 경험의 일부입니다. 여행객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매력적인 민족 집단 중 하나인 흰바족 사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방문객들은 그들의 전통, 생활 방식, 독특한 의복 스타일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그들의 피부는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버터와 황토를 섞은 것으로 덮여 있습니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분이라면 쿤강에서 래프팅을 즐겨보세요. 계절과 수위에 따라 여유로운 라이딩이나 도전적인 하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약을 타고 강을 탐험하며 다른 방식으로 풍경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푸파 폭포에 접근하려면 주로 오프로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1년 중 특정 시기에는 도로 사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행객이 이 지역에서 캠핑을 하는데 강이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캠핑장과 숙박시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숙박하면 떨어지는 물소리와 세계에서 가장 맑은 하늘 중 하나인 나미비아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월에서 6월 사이에는 비가 내려 강의 유량이 늘어나고 폭포의 모습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해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7월에서 11월 사이에는 기후가 건조하고 접근이 쉽지만 강의 흐름은 줄어듭니다. 에푸파는 모험, 문화, 자연이 한 곳에 결합된 여행지입니다. 하이킹을 하든 강을 탐험하든 지역 주민을 만나든 이 나미비아의 보석 같은 곳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미비아에서 가장 신비롭고 황량한 지역 중 하나인 스켈레톤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건조한 나미브 사막과 차가운 대서양 바닷물이 만나는 이곳은 난파선과 황량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이 이름은 수세기 동안 해안에 좌초된 수많은 고래와 선박의 유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래 속에 갇힌 낡고 녹슨 배의 뼈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위험한 바다의 위험성을 증명합니다. 이곳의 기후는 극단적입니다. 낮은 덥고 건조하고 밤은 춥고 아침은 짙은 안개로 해안을 뒤덮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식물이 드물지만 안개의 습도 덕분에 이런 환경에 적응한 몇몇 종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가장 놀라운 동물 중 하나는 토크토키 딱정벌레인데 아침 안개 덕분에 살아남으며 몸을 기울여 물이 응축되어 입으로 떨어집니다. 방문하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는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을 보호하는 스켈레톤 코스트 국립공원입니다. 공원 내에서는 2008년에 좌초된 어선인 제일라호를 비롯하여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훨씬 더 오래된 선박의 잔해 등 가장 상징적인 난파선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칼, 오릭스, 심지어 희귀한 갈색 하이에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조류 관찰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며 특히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많은 철새가 해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사파리와 함께 이 여행을 계획한다면 동물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6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때는 야생동물이 몇 안 되는 물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켈레톤 해안을 탐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가이드가 안내하는 사륜 구동 투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형이 험하고 표지판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투어에는 케이프 크로스 물가의 서식지에 들러 수천 마리의 물개가 해안에 쉬면서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활동은 해안 위로 비행하는 작은 비행기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난파선의 잔해와 사막과 바다의 대조를 더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안 일부 지역에서 카약 투어도 제공됩니다. 바다 사자 사이를 노를 저어가며 해양 생물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 코스트는 외딴 지역이기는 하지만 숙박시설은 기본 캠프장부터 고급 사막 롯지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사이트 중 다수는 방문객이 이 독특한 지역의 역사와 생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가이드 체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나미비아의 나미브 나우클루프트 국립공원 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풍경인 데드블레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초현실적인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극도로 건조한 기후 덕분에 900년 이상 썩지 않은 마른 나무가 있는 하얀 진흙 계곡입니다. 주변에 웅장한 붉은 모래 언덕이 짙은 푸른 하늘과 대조를 이루어 데드블레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히는 장소 중 하나로 만든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데드블레이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입니다. 이때는 햇빛이 풍경의 색깔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기온도 견딜만합니다. 정회는 더위가 극심해 하이킹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데드블레이 외에도 이 지역에는 탐험할 만한 흥미로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처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 중 하나인 빅데디가 있는데 높이는 300m가 넘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욱 평화로운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별다른 노력 없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다른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꼭 방문해야 할 또 다른 장소는 소수 스플라이입니다. 이곳은 비가 오면 작은 임시 석호가 형성되어 오릭스, 타조, 자칼과 같은 야생동물을 끌어들이는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는 일은 드물지만 비가 내리면 사막 풍경이 생명의 경이로움으로 변합니다. 더 많은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륜 구동 투어, 사막 식물과 동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전문가 가이드 하이킹, 나미브 사막을 위해서 감상할 수 있는 일출 열기구 비행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기본 캠프장부터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고급 롯지까지 다양한 숙박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숙박시설 중 다수는 조직적인 여행 상품을 제공하므로 이동에 대한 걱정 없이 주요 명소를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데드블레이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곳으로 시간이 멈춘 듯하고 자연이 가장 극단적이고 매혹적인 면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독특한 풍경과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미비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여행지 중 하나인 월비스 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산업, 자연, 모험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나미비아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이 항구는 어업, 소금 생산,
해상 무역으로 인해 나미비아 경제의 핵심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산업적 중요성 외에도 만과 주변 지역은 방문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장 매혹적인 장소 중 하나는 플라밍고 호수인데, 이곳에서는 수천 마리의 분홍빛 새가 인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철새기에는 석회 생물이 넘쳐나 조류 관찰과 자연 사진 촬영의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얕은 물에서 먹이를 찾는 홍학과 다른 종류의 물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수상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다사자 카약 투어에 참여하면 호기심 많은 동물 바로 옆에서 노를 저어볼 수 있습니다. 1년 중 특정 시기에는 돌고래, 펠리컨, 심지어 고래를 볼 수 있는 보트 여행도 있습니다. 근처의 모래 언덕도 또 다른 큰 명소입니다. 도시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나미비아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듄7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막과 바다에 탁 트인 전망은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아드레날린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샌드보딩과 사륜구동 사구 주행 등 다양한 옵션도 있습니다. 소금 산업도 이 지역의 또 다른 흥미로운 볼거리입니다. 월비스 베이는 3,5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소금 습지 중 하나입니다. 길에서 보면 매년 엄청난 양의 소금을 생산하는 거대한 증발 웅덩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해산물은 이 지역의 특산품 중 하나입니다. 대서양의 식재료로 만든 현지 굴, 새우 및 기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해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미비아 해안에서 역사, 자연, 모험이 결합된 곳인 펠리컨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월비스만을 보호하는 모래톱에 위치한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1932년에 건설한 상징적인 등대로 유명합니다. 높이 33의 철탑은 원래 회색으로 칠해졌지만 잦은 안개 때문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흑백 줄무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틀림없는 랜드마크가 탄생했습니다. 등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고 현대 항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곳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동물상은 인상적이다. 이 지역에는 바다사자, 플라밍고, 펠리컨, 돌고래가 흔히 있어 자연과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우리는 나미비아의 독특한 명소인 퀴버투리 숲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트만스호프 근처에 위치한 이 숲은 국립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독특한 나무를 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산족, 부시맨, 이 속이 빈 가지를 이용해 화살통을 만들고 화살을 보관했다는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화살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250년 이상 살 수 있는 거대한 알로에의 일종입니다. 두꺼운 줄기에는 물이 저장되어 있어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작은 노란색 꽃이 피어 새와 곤충을 끌어들이므로 이때 방문하면 더욱 특별해집니다. 숲을 탐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일출과 일몰입니다. 빛이 나무줄기의 황금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사진을 찍기에 좋은 멋진 배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온도 시원해서 이 오래된 나무들 사이를 걷는 게 더 즐거워집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여유롭게 지역을 탐험할 수 있는 하이킹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더울 수 있으므로 편안한 신발,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물을 많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숲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는 스톤 자이언트 보호구역이 있는데, 거대한 바위 지형이 마치 거인들이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방문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인상적인 풍경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퀴버트리 포레스트는 매일 볼 수 없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역사 탐험, 하이킹 또는 그저 독특한 아름다움을 즐기는 등 색다른 것을 찾는 여행객에게 완벽한 곳입니다.
우리는 나미비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경관 중 하나인 피시리버 캐년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협곡입니다. 그 규모는 인상적입니다. 길이가 160km이고 내어비가 27km, 깊이가 최대 550m에 달합니다. 이 공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공유하는 안데이스 리크터스웰드 국영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협곡 하이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힘든 하이킹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피시리버 하이킹 코스는 총 85km에 달하며 완주하는데 4.5일이 걸립니다. 여름철 기온이 극심하여 45°C를 넘을 수 있으므로 4월에서 9월까지만 개방합니다. 이 코스는 숙련된 하이커에게만 도전적인 코스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나갈 길이 없거든요. 좀 더 편안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협곡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호바스 전망대는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이며 광활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특히 일출이나 일몰 때 햇빛에 따라 협곡의 색상이 변하는 모습을 담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나미비아 남부를 계속 탐험하다 보면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인 에이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은 긴 산책을 한 후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온도가 60°C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황수는 수세기 동안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협곡의 역사는 10억 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지각 활동과 침식이 땅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억 5천만 년 전에 큰 단층이 형성되어 오늘날 피시강이 흐르는 계곡이 만들어졌습니다. 1억 2천만 년 전 초대륙 곤드와나가 분열되면서 강이 경사가 커졌고 이로 인해 침식이 더욱 심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협곡이 형성되었습니다. 북쪽으로 더 가면 콜만스코프라는 유령 도시가 나오는데 이곳은 한때 번성했던 다이아몬드 광산 마을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집은 사막 모래에 반쯤 묻혀 있어 호기심 많은 사진작가와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야생동물에 관심이 있다면 에토샤 국립공원을 꼭 방문하세요. 사자, 코끼리, 코뿔소, 기린 등이 자연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나미비아는 사막 풍경, 역사, 야생동물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협곡을 탐험하든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든 유령 도시를 탐험하든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미비아의 해안 도시인 스와코프문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나미브 사막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모험, 아름다운 경치, 문화, 역사 등 모든 것을 갖춘 여행지입니다. 여기서는 거대한 모래 언덕부터 해양 생물이 가득한 바다, 독일식 건축물, 공예품 시장까지 모든 것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는 도시를 둘러싼 나미브 사막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래 언덕 사이로 사륜차를 타고 투어를 즐길 수 있고 샌드보딩을 즐길 수도 있고 스카이 다이빙을 하여 공중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바닥 도마뱀, 뱀, 카멜레온 등 놀라운 사막 야생 동물을 탐험할 수 있는 가이드 투어도 제공됩니다. 바다를 선호한다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스와코프문트에서 보트나 카약을 타고 월비스만으로 투어를 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돌고래, 물가에, 펠리컨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년 중 특정 시기에는 혹등고래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은 스포츠 낚시, 특히 그루퍼와 코르비나 낚시로 유명합니다. 도시 내부에는 탐험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부두인 제티 천국곰5를 따라 산책하는 것은 대서양의 풍경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특히 일몰 때 더욱 그렇습니다. 부두 근처에는 굴, 랍스터, 당일 잡은 생선 등 신선한 해산물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많이 있습니다. 스와코프문트의 역사를 알아보려면 스와코프문트 박물관을 꼭 방문하세요. 여기에서는 도시의 자연과 식민지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영 수정이 보관되어 있는 크리스탈 갤러리도 있습니다. 건축과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거리를 돌아다니며
옛 기차역을 호텔로 개조한 스바코프문트 등대, 독일 복음교회, 더이체 에반게리시 루테리셰 kirche와 같은 상징적인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바위 지형이 있는 달 풍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0년 이상 살 수 있는 유명한 웰위치아, 미라빌리스 식물이 자라는 웰위치아 드라이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거나 뭔가 색다른 것을 원한다면 스네이크 파크는 독사를 보고 나미비아의 야생 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국립해양수족관을 방문하여 상어와 현지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랭스트랜드 비치, 타이거 리프 비치 등 조용한 해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햇빛을 즐기세요. 일부 호텔에는 관광을 마친 후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스파도 있습니다. 스바코프문트는 모든 취향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사막 모험을 원하든 해양 생물을 탐험하든 지역 문화를 알아보든 아니면 그저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든 이 도시는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미비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화관감 지대 중 하나인 스피츠코페에 도착했습니다. 주봉인 그로스 스피츠코프의 높이는 1728m로 이곳은 하이커, 등반가, 자연 애호가들의 천국입니다. 독특한 모양 때문에 나미비아의 뿔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7억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지질학적,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가 여러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짧은 하이킹을 하면 거대한 아치처럼 생긴 자연 지형인 스톤 게이트나 주변 지역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접근이 쉬운 언덕인 리틀 스피츠코페와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로스 스피츠코프에 오르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므로 경험이 많은 등반객에만 권장됩니다. 등반에는 장비와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정상에 오른 사람은 나미비아 사막의 멋진 정형을 감상할 수 있는 보상을 받습니다. 스피츠코페 지역은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도 풍부합니다. 바위에는 수천 년 전 부시맨이 그린 동굴 벽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동물, 인물, 사냥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지역 주민과 함께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여 고대 주민의 이야기와 신앙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더욱 편안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스피츠코페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캠핑을 하면 일출과 일몰 때 바위의 색깔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으며 독특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밤하늘도 숨 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광공해가 없기 때문에 수천 개의 별과 은하수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탐험할 계획이라면 약 4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우사코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기본적인 상점, 주유소, 캠핑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나미비아 역사의 일부인 오래된 기차역과 독일 식민지 시대 건물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야생동물을 보면 지형이 건조하기는 하지만 바위 너구리, 클립스프링거 영양, 그리고 바위를 집으로 삼은 여러 종의 도마뱀과 맹금류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모래와 바위의 대비부터 일몰에 드리운 그림자까지 모든 각도에서 독특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스피츠코프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5월에서 9월 사이의 겨울철로 이때는 기온이 시원하고 산책하기에 더 쾌적합니다. 여름에는 더위가 극심해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이킹, 등산, 지역 역사에 대한 학습, 아니면 그저 별빛 아래에서의 밤을 즐기는 것 등 스피츠코프는 나미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칼라하리 사막의 중심부, 나미비아 북동쪽에 있는 국립공원인 카우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야생적이면서도
방문객이 적은 곳 중 하나로 대중 관광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곳입니다. 이곳에는 고급 호텔도 포장도로도 없습니다. 오직 가장 순수한 상태의 자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공원은 3,8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끼리, 기린, 영양과 사자, 표범, 하이에나, 아프리카 들개와 같은 포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잘 준비된 여행객만이 이곳을 탐험합니다. 공원 내에는 매장이나 휴게소가 없으므로 충분한 물, 연료, 물품을 꼭 챙겨오세요.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카우둠을 탐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입니다. 도로는 모래가 많고 우기에는 일부 구간이 통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 2대의 차량으로 대여를 지어 여행하는 것이 좋으며 갇힐 경우를 대비해 구조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는 야생 동물이 많지만 항상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새벽이나 해질녘에 물웅덩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동물은 코끼리지만 인내심을 갖고 살펴보면 사자가 숨어 있고 하이에나가 돌아다니고 운이 좋으면 나무 사이에 표범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조류 관찰에 관심이 있다면 이곳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1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맹금류, 앵무새, 여러 철사애 등 320종 이상의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쌍안경을 휴대하는 것은 이 새들의 자연 서식지에서의 자세한 모습을 감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완벽한 경험을 위해서는 카우둠에서 캠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공원 내에는 2개의 캠프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시케레티 캠프가 있고 북쪽에는 카우둠 캠프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기본적인 편의 시설과 욕실, 제한된 물 등을 갖추고 있지만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글의 소리에 둘러싸여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것은 독특한 경험입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착민 중 하나인 산 부시맨 공동체의 존재입니다. 근처 마을에서는 방문객들이 사냥 기술, 물 모으는 방법, 사막 약용 식물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카우둠에서 몇 시간 거리에 이 지역의 입구인 츠움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냐에냐의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많은 코끼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소금밭과 산족의 성지도 볼 수 있습니다. 더 탐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델타가 차로 단 몇 분 거리에 있으며 야생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멋진 선택입니다. 또한 칼라하리 사막과는 전혀 다른 강과 풍경을 지닌 나미비아의 좁은 지역인 카프리비 스트립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카우덤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곳에는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없지만 나미비아의 이 지역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가장 진정한 아프리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미비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 무두무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진정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나미비아 북동쪽 잠베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미비아 대부분 지역과 달리 사막이나 모래 언덕이 없고 대신 울창한 초목과 강, 범나먼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약 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나미비아의 다른 지역보다 보츠와나나 잠비아를 연상시키는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나 높은 곳은 없고 초원, 모판숲, 습지로 덮인 광활한 평평한 땅만 있을 뿐입니다. 물이 풍부하여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동물이 모여드는 곳이어서 무두무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이 공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큰 무리를 지어다니는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건기에는 수백 마리의 새가 공원 남쪽에 있는 콴도 강 유역에 모여 물을 마시고 더위를 식힙니다. 또한 물소, 얼룩말, 영양과 사자, 표범, 하이에나와 같은 육식동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샌드위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별로 없지만 둘러볼 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나미비아 대서양 연안 월비스만에서 남쪽으로 약 4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때는 어업과 고래잡이에 주력했던 작은 상업 항구였지만 지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야생동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풍경입니다. 한쪽에는 차갑고 거친 바닷물이 흐르는 대서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도보로도 사륜구동 차량으로도 탐험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는 남쪽 석호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플라밍고, 펠리컨 및 이 지역에 서식하는 다른 종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곳은 야생동물 사진을 찍기에 좋은 곳입니다.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흥미로운 활동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항구가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시절에 고대 건축물 유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량 여행도 가능하며 모래 언덕을 탐험하거나 더 먼 곳으로 가는 데 이상적입니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샌드보딩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샌드보딩은 스노보딩과 비슷하지만 모래 위에서 보드를 타고 모래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스포츠입니다. 또한 사륜차 사파리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손쉽게 지형을 탐험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낚시가 인기가 있지만 이제는 오락적 성격이 강합니다. 일부 여행사에서는 다양한 현지 어종을 잡을 수 있는 해변 낚시 여행을 제공합니다. 바다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깊은 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보트 여행도 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치와 바다 소리를 즐기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항구의 일몰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에 부딪히면서 모래의 황금빛이 햇빛을 반사합니다. 외딴 지역에 위치해 주변에 상점이나 레스토랑이 없으므로 여행에 필요한 물, 음식, 기타 필요한 물품을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도로 상황을 점검하고 차량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먼 곳을 탐험하고 싶은 분들은 샌드위치 항구 방문과 함께 월비스 베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월비스 베이에서는 보트 투어를 타고 돌고래와 물개를 구경하거나 더 발전된 분위기와 숙박 및 식사 옵션을 갖춘 도시인 스바코프문트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샌드위치 포트는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역사, 풍경, 야외 활동이 어우러진 이곳은 나미비아에서 색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앙골라와의 국경 바로 위에 있는 나미비아 북부의 인상적인 폭포인 루아카나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이 폭포는 쿠넨의 강이 먼 거리를 흘러 120m 높이에서 떨어져 형성되며 가장 높은 지점의 너비가 700m에 달합니다. 강의 흐름은 계절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우기에는 폭포가 가장 많은 수량을 기록하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건기에는 유량이 적지만 경치와 고요함으로 인해 여전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폭포 근처에는 루아카나 마을이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이 지역을 탐험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는 주유소, 상점, 장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주변 지역을 하이킹하는 것입니다. 폭포를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산책로가 있으며 어떤 지점에서는 사진을 찍기에 완벽한 자연 전망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소리와 경치를 감상하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좀 더 스릴 넘치는 것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쿠넨의 강에서 카약을 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활동은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의 일부 구간은 모험에 적합한 급류를 자랑하고 다른 구간은 물이 잔잔해 편안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 장소는 1970년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건설한 루아카나 수력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는 강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나미비아와 앙골라의 여러 지역에 공급합니다. 이곳은 관광지는 아니지만 국가의 에너지 개발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일부 방문객에게는 흥미로운 곳입니다. 폭포 너머의 자연 환경에는 여러 종의 새와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영양, 비비원숭이, 다양한 종류의 새가 흔하게 서식하고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운 곳입니다. 루아카나 너머를 탐험하고 싶다면 쿠넨의 강을 따라 서쪽으로 가보세요. 그곳에서 놀라운 풍경과 나미비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민족 집단 중 하나인 힌바족의 작은 정착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마을을 방문하여 그들의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루아카나와 폭포는 나미비아의 다른 목적지에 비해 접근하기 비교적 쉽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물품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탐험할 계획이라면 튼튼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해당 지역에는 숙박시설과 캠핑장이 있으며 일부 캠핑장에서는 강과 주변 풍경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 중 하나인 나미브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륙의 서쪽 해안을 따라 2,000km 이상 뻗어 있으며 앙골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합니다. 거대한 모래 언덕과 극한의 기후는 이곳을 대조와 놀라운 적응으로 가득한 독특한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미브 사막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해안에 위치한 월비스 베이는 물개들 사이로 카약을 타거나 돌고래를 구경하는 보트 여행을 하거나 심지어 바다에서 끝나는 모래 언덕을 통과하는 사륜구동 투어를 즐기기에 이상적입니다. 스바코프문트와 샌드위치 항구 등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 언덕 중 일부에서는 샌드보딩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사막을 탐험할 계획이라면 나미브 사막에 고급 롯지와 캠프가 있으며 그곳에서는 어둠에 적응한 동물을 볼 수 있는 야간 사파리와 같은 멋진 전망과 체험을 제공합니다. 가장 놀라운 종으로는 오릭스, 사막 여우, 황금 자칼이 있습니다. 나미브 사막의 기후는 극심할 수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기온은 보통 연덱스에서 20덱시 사이를 오르내리는 반면 내륙 지역의 기온은 낮에는 45덱시를 넘고 밤에는 0덱시 가깝게 떨어집니다. 나미비아는 다채로운 풍경과 독특한 야생동물, 풍부한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사막, 산, 해안은 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탐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장소는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부터 주민의 과거를 묘사한 암각화까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미비아를 여행하면 역사와 생물 다양성이 가득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탐험해보면 나미비아는 탐험할 것이 많고 모든 방문객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하는 여행지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